어디 한번 시작해봅니다. 오늘부터 애기들이랑 이제 5주 남았어요. 저희 수능 5주 남았어요. 그리고 우리 5주 딱 끝나면 그 주 목요일 날 수능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딱 5주 남았어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퍼펙트 파이널은 선생님의 커리큘럼 중에 가장 마지막 커리큘럼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해보면 알 거야. 선생님이 이제는 점점 서바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잡고 아마 퍼파 위주로 가게 될 거예요. 왜냐면 퍼파는 선생님과 애기들이 가장 자세하게 평가원을 바라보는 시각, 그걸 가져가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킬마 있잖아요. 그치? 선생님 커리큘럼에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스펙트럼, 킬마, 에티켓, 퍼펙트 파이널. 근데 이건 어떤 느낌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스펙트럼은 일반 개념 다를 다룬다라면 킬러 마스터는 2014 평가원부터 작년 수능 평가원까지 시험에 출제될 만한 것들, 중요한 포인트들, 그리고 실제로 선지 자체로는 나오지는 않지만 평가원이 자세하게 다루는 그 제시문으로 다뤄지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롤스 노직처럼 그런 사상가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선생님이 킬마에서 다룬다면, 킬마는 2014부터 2025까지잖아. 11년짜리야. 그리고 이제 올해 EBS만 선생님과 함께 에티켓으로 정리를 했죠.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EBS가 실제로 그 해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EBS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작년 EBS 애기들 볼 게 아니잖아. 근데 올해 EBS의 구석탱에서 하나 나오면 그 오답률이 높습니다. 애기들 칸트 미학도 그 다음에 야스퍼스도 일반 개념도 생각하면 다 에티켓에 있는 선지랑 똑같았다. 하다못해 니부어도 그렇다. 결국은 평가원이 EBS를 근간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보여줬던 게 이번 9월 모의고사였습니다. 니부어 오랜만에 끄집어냈던 그 내용 선생님이랑 다 했어요. 엑셀표 96개 다 하면서 거길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고, 근데 그거보다 만약 간추려서 어느 정도 보고 갈까요? 에티켓 보고 가면 됩니다. 왜? 올해 EBS가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니까. 다만 킬러 주제는 좀 다르긴 해요. 킬러 주제는 당연히 킬마가 근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론 킬러 주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애기들 올해 6, 9월에 무엇이 나왔는지 기억나시나요? 이제 내가 여기 질문을 하는 거야. 애기들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본 다음에 언제 다시 봤나요? 6월 언제 본 것 같아?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6, 9월은요 나중에 풀고 가려고요. 왜냐면 너무 아까워가지고요. 그거 다 기억나면 어떡해요. 새로운 느낌으로 풀려고 해가지고 6, 9월 다 공부하다가 맨 마지막에 수능 직전에 보고 가려고요. 아니야. 6, 9월은 40문제를 외우고 가는 거야. 왼쪽에 6월, 오른쪽에 9월 놔둬서 나란히 나왔어. 그럼 시험에 그 문제는 99% 출제된다는 이야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한 문제만 나왔어. 그럼 얘는 출제될 가능성이 약간 작긴 하지만 나오긴 하겠지. 물론 6, 9월에 다루지 않았지만 수능에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라는 건 거의 없어요. 있기는 합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냐? 자, 6월에 하이데거 야스퍼스가 나왔어. 9월에 야스퍼스가 나왔어. 두 개가 나란히 과학과 기술에 나왔어. 그러면 수능엔 당연히 나옵니다. 아마 하이데거 야스퍼스 6월, 그리고 9월이 야스퍼스니까 아마 수능은 하이데거 단독으로 나올 수 있겠죠. 타름페 이런 거 물어보면서. 아니면 하이데거 야스퍼스 같이 나오거나. 근데 있잖아, 그걸 같은 맥락으로 6월에 요나스가 없습니다. 9월에도 요나스가 없습니다. 나올 가능성은 약간 낮아졌습니다. 왜 낮았다고 얘기하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자, 이 부분이야. 6, 9월이 메인인데 6, 9월을 어느 정도까지 공부했냐 이거야. 이게 기억 안 날걸? 내가 오늘 물어보면 깜짝 놀랄걸? 하다못해 9월인데도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6월 물어보는 순간 그랬나 싶은 것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진짜로 수능장의 마지막 마무리는 마지막 아주 예쁜 포장, 맨 마지막 그 피날레는 6, 9월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책은 6월과 9월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죠. 평가원은 아주 가혹하게 선지를 만들지 않는다. 애기들 6, 9월에 공부했는데 틀렸던 친구들 과연 잘 읽었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그 6, 9월에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읽었는지 또다시 물어보는 거야. 이건 뭐냐? 단어로만 퉁치셨나요? 아니면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A 그리고 A의 B로 구분할 정도까지 꼼꼼하게 보셨나요? 단순히 꼼꼼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가 어디까지 다루고 있는지와 조사의 한정적 사용,
A도 B도와 A만은 다른 거야. 모든 A는 다른 거야. 그걸 아주 정교하게 구분될 때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보여주는 예시가 있어요. 후기죠. 1년 내내 얘인데 선생님 생각할 때 생명 끝날 때까지 이 친구의 예시를 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원하는 그 표현을 그대로 써준 거야. 써봐는 모르는 선지를 봤을 때 지식이 모자라면 그냥 틀리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솔직히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써봐 문제 좋습니다. 사설 중에. 왜요? 너무 가혹하거나 너무 괴랄한 문제가 간혹 있긴 해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 기준에서 충격적인 거는 어쨌든 재종 애들은 잘한단 말이야. 재종의 4월 원래고사 오답률 1위가 아리스토텔레스 독해형 문제를 정말 지식으로 내는 순간 오답률이 99.1%였나? 0.9% 정답률이었어. 1%가 안 나오는 거야. 문제 잘못 낸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사설은 그럴 수 있어. 근데 있잖아. 다시 얘기하지만 애기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봤을 때 어디 귀퉁이에 있는 원전에서 가져온 선지는 없다니까. 대한민국 평가원이 대한민국 교육부가 애기들한테 그렇게 문제를 내지 않아. 만약에 애기가 지금 서바를 보고 있고 어떠한 사설 모의고사를 보고 있어. 근데 그 해설을 딱 봤더니 그 출처가 어디 원전 책이야. 책 정의론. 만약에 책 어디 귀퉁이야. 그러면 그런 건 가혹하게 그냥 아주 과감 탁 버려도 돼. 과감하게. 왜? 그런 문제 나오지 않아. 근데 출처가 EBS야. 챙겨야지. 그 출처가 평가원이야. 챙겨야지. 왜?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되게 EBS와 평가원은 주어져 있거든. 그러니 서바는 모르는 선지를 봤을 때 지식이 모자라면 그냥 틀리는 느낌이었는데 수능은 몰라도 머리를 막 굴리니까 답이 나와서 신기했어요. 근데 내가 서바 선지 좋았다고 그랬잖아. 오늘 애기들과 함께 풀었던 그 시민불복종. 헌법과 헌법의 해석의 근거는 전혀 다른 거였다. 근데 그걸 서바가 보여줬으니까 그걸로 연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 머리를 막 굴리면 답이 나왔다. 그래서 이 친구가 선생님한테 얘기했던 게 이 부분이야. 작년입니다. 작년에 시험이 어려웠었거든. 서바 전국이랑 서바만 공부했는데 이번 수능 헷갈리는 문제 없이 무난하게 만점. 이 친구는 잘 읽어낸 거야. 잘 읽는 친구야. 그래서 이 친구는 국어도 만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잘 나왔지. 그래서 솔직히 서바랑 비슷해서 어렵다는 체감을 못했는데 이 친구는 그랬지. 누군가는 작년 수능이 너무 어렵던 거야. 뭘로? 단어와 단어의 매칭으로 가는 친구. 그냥 단어만 보고 퉁치는 친구들. 그런 친구는 작년 수능이 어려웠었지. 근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생윤 표점이 높더라고요. 덕분에 서울대 상경이랑 한의대 안정 지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서울대 상경이랑 한의대를 가지는 않았어요. 왜냐? 의대 갔거든. 이 친구 작년에 의대 간 친구입니다. 왜냐면 작년에 운이 좋았지. 왜냐면 서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적이 계속 좋게 나와도 수능은 좀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친구 계속 잘 봤던 거고 더군다나 표점까지 높게 가져가면서 작년에 의대를 갑니다. 확통과 사문생윤으로. 자, 근데 올해도 그럴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작년만큼 표점이 높을 건지는 잘 모르니까. 근데 바로 이 친구가 바로 이거야. 수능 직전에 평가원만 보라고 하셔서 킬마와 퍼파만 일주일 동안 붙들고 있었던 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퍼파가 오늘 시작되는 거야. 오늘 6, 9월의 시작이거든. 그리고 오늘 수업해보면 좀 깜짝 놀랄 겁니다. 선생님의 가장 자세한 수업이 퍼파입니다. 왜요? 킬마는요? 킬마는 10년의 압축 버전이잖아. 그중에 가장 나올 것 같은 것만 추린 거란 말이야. 근데 애기들 그게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알 거야. 모든 평가 문제 다 풀리고 서바 문제도 킬러주는 다 풀리거든. 근데 지금 6, 9월은 애기들 머릿속에 그냥 문장 단위 문장으로 선생님 다 넣어줄 거라 그랬잖아. 근데 그걸 다 가져가. 단순히 그걸 암기뿐만 아니라 그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가잖아? 그러면 그 내용이 그대로 평가원으로 수능으로 다 연계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선생님한테 합격증까지 보내줬었어요. 근데 애기들한테 계속 하는 말이 막 구술을 모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대. 선생님이 이제 구술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설 선지 하나. 무슨 책에 안 나온다니까 그런 건. 그냥 그런 건 참고해서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애기가 문제를 봤는데 어머? 출처가 EBS인데 내가 몰랐네? 어머? 출처가 평가원인데 몰랐네라는 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건 꼭 신경 써서 챙겨둬야 되는 거야. 뭐 갑자기 생뚱맞게 24라는 게 나왔다고 느낄 수는 있어. 생뚱맞게. 내 머릿속에는 1부터 15까지밖에 없는데 뭔가 24가 나왔다? 끊어봐.
끊어보면 아 얘는 3 곱하기 8이구나. 아 얘는 2 곱하기 10이구나. 라고 해서 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결국 이 논리 추론을 통해 답을 골라내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애기들 책은 퍼파는 애기들 언제나처럼 누가 한테 얘기했는데 자기 스펙트럼부터 쭉 하니까 사문생은 다 들으니까 이게 한 집에 한 5개씩 돌아다닌대. 괜찮아. 책에도 끼고 그 다음에 엑셀표 노트에도 끄는 거니까. 그럼 얘는 뭐냐? 자 이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뒤에 답안지가 빨강색으로 되어 있어요. 얘를 가리는 순간 얘가 테스트지입니다. 그러니까 애기들은 무한 반복으로 얘를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제 여기 미탐 수업이 있거든 선생님이. 근데 미탐 수업에서 이제 재종 아이들이 여기도 오기도 하고 미탐도 오기도 하는 거야. 근데 한 재종 아이는 선생님이 스펙트럼부터 해가지고 이 뒤에 것만 오려가지고 이거 잘라가지고 답안지만 재보내가지고 왔더라고. 뭐 본인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선생님이 지금 시기쯤으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엑셀표 노트입니다. 애기들 엑셀표 노트 알잖아. 엑셀표 노트는 왼쪽에는 테스트지로 오른쪽은 답으로. 그래서 선생님이랑 오늘 이걸 했어. 그러면 사회계약은 범죄자가 자신의 생명을 위임한다는 약속을 포함하지 않는다. 오야. 오늘 했잖아. 사회계약 안에 사형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그게 생명을 위임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냥 옳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하는 개념이라고. 그러니 얘는 오가 됩니다. 얘를 빨강색으로 쓰는 거지. 왼쪽에 테스트지는 검정색으로, 얘는 빨강색으로 치는 순간 얘를 가리면 답이 되지. 안 보이는 거야. 딱 이런 느낌이죠. 페이지 출처 쓰고, 테스트 쓰고, 답을 쓰고 해설도 써주세요. 얘를 가리면 답이 돼. 안 보여. 그럼 얘가 애기만의 엑셀표 노트이자 애기들만의 테스트지가 되는 거야. 단권화 시켜서 쭉 정리를 하는 건 큰 흐름을 잡거나 정리할 땐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리하고 다시 보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내용 같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은 테스트지를 만드는 건 막판엔 다시 복습할 때 훨씬 더 크게 효용을 가질 수 있거든. 어차피 한번 적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퍼파, 왜 6, 9월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퍼파는 책이 2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잠깐 보면 16페이지예요. 엑셀표가 이만큼이지? 여기야, 6월과 9월에서만 뽑아낸 엑셀표입니다. 선생님, 6, 9월이 떨렁 2문제인데 엑셀표를 이렇게까지 뽑아낼 수 있어요? 네. 물론 6, 9월만 있지는 않아요. 6월과 9월에서 다뤄진 내용들 중에 EBS가 필요한 내용은 넣어놓기도 했고 6월과 9월과 내용과 연계되는 것 중에 옛날 평가원이지만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일부 넣어놓기도 했어요. 그리고 6, 9월에 다뤄지진 않은 내용이지만 EBS에서 너무 도드라지게 다뤄지는 내용도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여기 출처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16페이지 보면 202606은 올해 6월 모의고사 애기들이 봤던 거 2-51은 수능 완성이라고 체크해서 얘네를 확인하면 그 파트를 찾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56페이지죠. 56페이지 좀 가볼까요? 56페이지를 보면 여기서부터 엑셀표는 일반 단원 엑셀표입니다. 즉 62페이지부터는 동양윤례 접근, 서양윤례 접근에 이런 0단원부터 6단원까지의 일반 주제야. 그래서 선생님이랑 오늘 사회정의가 시작될 거야. 그리고 오늘 사회정의가 끝나는데 이 부분은 있어요. 앞에 퍼펙트 파이널이라고 하는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크게 주제별로는 2주제가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서 2주제, 3주제를 같이 나가니까 숙제로는 2, 3, 4, 5를 해오세요. 그래서 아마 5까지는 못 나갈지라도 35페이지까지 엑셀표를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선생님 문제는요? 문제는 제외입니다. 왜 문제는 제외냐면 이거 적어가세요. 16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엑셀표를 풀어오면 돼. 선생님이 왜 문제는 제외냐면 문제를 여기서 풀고 선생님이랑 같이 볼 때 기억이 훨씬 더 잘 나거든. 근데 문제 푸는 시간 자체가 한 문제당 생활관리는 1분이 채 걸리지 않아요. 2문제 같이 풀려고 뭐 1분 주거나 1분 30초 주거나 이러는 거니까 문제는 여기서 풀고 다만 엑셀표는 2페이지씩 되다 보니까 막 5분 6분 줘야 되는 건데 시간이 아까운 거야. 그 10분 20분이. 그거는 숙제로 해오시면 돼요. 얘가 이제 킬러 주제라면 다음 주에는 이제 자연윤리 조금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킬러 끝나면서 일반 주제로 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복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일반 주제들이 있죠. 자, 킬러 주제든 일반 주제든 그해 6, 9월은 수능과 연결됩니다. 근데 킬러 주제가 결국 오답률 높은 것들이잖아. 선생님이 그중에 몇 개만 가지고 온 거야.
그냥 6, 9월이 그해 수능에 내리꽂히는 그 느낌. 어떤 경우냐? 2017학년도 6월이었습니다. 엄청 많이 틀렸다? 근데 이거 아직도 틀리는 애 있다? 사형제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아, 칸트는 수단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X요. 아니라니까. 오해요. 혹시 아직도 이거 틀리는 친구들은 꼭 기억해요. 사형제는 제도야. 제도는 수단일 수 있어.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공적 정의 실현. 칸트에게 공적 정의란 응분의 보복입니다. 자기가 한 일에 책임지게 하는 거. 그럼 얘는 5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오답률 1이었었어. 당시에. 왜? 수단이라는 말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잘 공부를 하고 갔다고 치자. 아,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구나. 그럼 잡아봐. 사형은 살인죄에 대한 동등성의 원리에 부합하는 정당한 처벌인가? 당연하지. 그러니까 얘랑 뭐가 다르지? 그냥 9월의 제시문이 선지가 그냥 내리꽂히는 거야. 당연히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 경우는 다 예정 기출들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얘가 더 왜 어렵냐면 예절 기출들은 애기들은 계속 보고 있다니까. 마더텅을 보든 아니면 자이스토리를 보든 계속 어딘가서 보는데 올해 6월은 본 기억이 없거든. 애기들 최근은요. 애기야 최근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학년도 6월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부정의한 법을 변혁하고자 불가피하게 다른 법을 위반하는 심의부종, 드디어 간접적 심의부종을 이야기했죠. 간접적 시불이라는 건 원래 시불의 대상은 2개 말고는 없습니다. 어떤 거요? X2, Z2. 즉 선생님의 X2라고 하는 건 뭐지? 정의의 1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법. 그리고 정의의 2원칙 중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법. 하지만 위법의 대상은 다르다 그랬잖아. 위법의 대상은 X2, Z2도 될 수 있어요. 직접적 심의부종이지. 하지만 교통법규도 될 수 있다니까. 정당한 법이지만 이거를 없애기 위해 교통법규도 위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간접적 심의부종은 2023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전 EBS에서도 없었고 교과서에서도 없었고 아무 데서도 없었습니다. 그냥 6월에 던져준 거야. 니네 공부하고 와. 나 이거 니네 보여줬으니까 공부 좀 하고 와. 그리고 그해 수능 선지입니다. 심의부종이 정당한 법에 대한 위반을 위반할 수 있는가? 가능하죠. 교통법규 위반 가능하잖아. 5가 됩니다. 오답률 당연히 높습니다. 왜? 이전 기출엔 이런 내용이 없거든. 선생님 왜 이 얘기하느냐? 애기들 올해 6, 9월 봤잖아. 원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회 중 비자유주의적 국가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기야, 비자유주의적 국가가 질서 정연한 사회야? 여기야. 그러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 기억 안 나지? 근데 O입니다. 무법국가는 가능하잖아. 그래, 그것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어디 있는지 알아? 비자유주의지만 적정 수준의 기본 제도를 갖출 때까지. 질서 정연한 사회입니다. 원조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애기들, 이거 언제 지적인지 알아? 6월 제시문 속 내용이야. 6월 제시문에 비자유를 적정 국가에 붙인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맨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싱가포르 민주헌법 아니다. 얘네가 기본 제도를 갖추고 있다. 비자유주의지만 적정 수준의 기본 제도를 갖출 때까지. 그럼 잘 봐봐. 모든 사회가 정의롭고 자유주의적 기본 제도 또는 기본적인 이런 제도는 있어. 근데 비자유적일 수도 있는 거야. 얘 원조의 대상 아니야. 무법국가여서가 아니야. 얜 적정 수준을 가지는 기본 제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문제 어떻게 되겠어? 비자유주의적인 국가가 기본 제도를 갖출 수 있는가? 갖출 수 있습니다. 제시문에 있잖아. 어느 정도 보셨나요? 근데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사회계약을 통해서 이제 루소는 시민적 자유를 확보합니다. 그럼 이거 O야 X야? 사회계약을 통해 자연적 자유와 도덕적 자유를 내려놓고 시민적 자유를 확보한다. 애기야, X야. 왜 X인데요? 도덕적 자유를 확보하는 겁니다. 도덕적 자유는 일반 의지에 따르는 겁니다. 선생님 저 이거 처음 보는데요? 충격받을걸? 애기들이 한 달 전에 봤던 9월 모의고사 자연적 자유를 내려놓고 도덕적 자유를 확보한다.
이거 나중에 애기들이 이 파트 공부할 때 선생님이 얘기해 주겠지만 이거 EBS에 있습니다. 에티켓에 있어요. 사회계약을 통해 이전에 없었던 도덕적 무언가를 갖게 된다. 이 형태가 여기야. 근데 애기야,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잖아. 애기 수준에서 이 정도의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거잖아. 그리고 나 장담할 수 있어. 지금 이 시기에 이 정도의 책은 없습니다. 애기야, 9월 모의고사 이후에 왼쪽에 6월 놓고 오른쪽에 9월 놓고 만드는 책이야. 올해 EBS랑 올해 6, 9월만 가지고 만드는 책이야. 그래서 10월에 나와서 이제 한 달 쓰고 버리는 책이 되죠. 근데 이런 책은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은 예전엔 그런 생각을 했어. 난 이걸 10년 전부터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커리큘럼들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모의고사에 좀 넣어놓는 거지. 근데 이게 생각해봐. 선생님이랑 XF 오늘 사회정의 파트만 몇 개를 할 거냐면 32개 할 거거든? 32개면 모의고사 분량으로만 따지면 사상과 이렇게 섞어서 나온다라고 치면 8개, 10개 분량 정도야. 그게 6, 9월로만 구성된 게 10개 분량이고 따지고 보면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뭐 이렇게 하면 3개씩 쓰는 거잖아. 다 알고 가세요. 즉 제일 마지막 방점은 6, 9월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 얘기 해줬잖아. 아까 그 의대 갔던 그 친구. 수능 직전까지, 수능 때까지 퍼파랑 킬말을 가지고 있었던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6, 9월이 어떻게 수능과 연결되는지 책 볼게요. 페이지로는 8페이지입니다. 이거는 6, 9월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냥 딴 것도 하나 더 넣어도 되는데 선생님 그냥 한 개씩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에 작년 수능 오답률 2위가 심의부복종이었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여기 1번, 2번 한꺼번에 풀어볼게요. 페이지 8페이지, 페이지 9페이지. 2분 줄게요. 자, 1, 2번이에요. 같이 볼게요. 먼저 보자. 심을정 간단하게 할게요. 어차피 심을정 우리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합니다. 근데 롤스의 심의부종은 그냥 이게 다야. 나 장담컨대 그냥 이게 다야. 여기에 살이 붙여지느냐 아니냐의 차이야. 롤스의 심의부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체제의 안정성은 지키며 X2, Z2를 개혁하고자 하는. 선생님, X2, Z2가 뭐예요?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왜냐면 내가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애기들에게는 저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선생님이 약속한 거야, 애기들이랑. 정의의 원칙은 지켜야 하는 거야. 근데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법이 있지요. 즉 약한 부정이 X1,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부정이 Y1, 직계중의 원칙을 위반한 부정이 Z1. 하지만 얘네들은 약한 부정이 심의부종의 대상이 아니야. 약하면 체제 안정성을 깨질 수 있거든. 그것까지 다 인정하며. 그러니 요렇게
정의의 1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X2만. 차등의 원칙은 또 심의부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왜? 그 명확성이 떨어지거든. 이건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얘는 Z2. 즉 시민 불복종이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체제 안정성을 지키며 누가 시민 불복종의 주체,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만. 그래서 있잖아, 얘가 소수여도 상관없습니다. 소수자. 그리고 있잖아, 얘가 이익 집단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얘가 특정 종교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뭔 상관인데? 이들은 시민 아니야? 다 시민이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런 거 내는 거야. 얘가 정확하게 이 개념을 알고 있나? 그 근거가 대신 지멋대로면 안 돼. 개인의 교리도 안 되고 개인의 도덕 원칙도 안 되고 종교적 교설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이 다수의 정의감을 가지고 X2, Z2를 개혁하기 위해 저항하는 행위가 시민불종이야. 위반의 대상은 아까 얘기했듯이 X2, Z2도 직접적 위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 교통법규도 가능하다니까. 조건은 많아요. 다 체제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일트라이하고 최후수단 기타 등등등은 쓰지 않을게요. 이게 이런 시민불복종이잖아. 지금 국가의 처벌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없다? 아니 왜 없어? 로이스 입장에서 당연히 있죠. 국가 처벌이 만약에 고문이야. 처벌은 너무 심각한 고문이어가지고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처벌할 경우, 즉 예를 들면 국가처벌법 X라는, 즉 아니면 X2라는 여기라고 해볼까요? 만약에 알파라는 법이 있다고 치자. 알파 고문법. 국가처벌인데 이 고문법에 따라서 고문을 막 하고 있어. 그럼 이거는 심각한 X2야. 심각하게 개인의 즉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란 말이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심의불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 법에 대한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 법에 대한 항거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거 봐봐. 약한 부정인은 심의불종의 대상이 아니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 거긴 하지만 또 하나 더 조건이 많죠. 비폭력. 조건이 많죠. 공개적. 조건이 많죠. 올트라이하고 최후수단. 트라이 최후수단. 근데 이런 것들이 안 지켜졌어. 정당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 법 끊어. 정확하게 끊어 읽어. 그리고 이제부터 계속 훈련하는 거야. 그냥 퉁치지 말고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 법, 그거에 대한 항거. 그런데 그것이 정당하지 않을 수 있어.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 법은 기본권, 이게 1원칙인데 1원칙을 침해한 법은 1, X2, X1. X1은 정당하지 않을 수 있네. 오케이. 그 다음 또 하나 더. 어떤 거? 정당성을 얘기할 때 정당성 조건이 있는데 정당성 조건 뭐지? 비폭력, 공개, 올트라이하고 최후수단. 그런 거 안 지켜지면 정당하지 않을 수 있네. 디귿입니다. 디귿은 2014 수능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내려박았습니다. 그대로 내려와서 문제가 출제됐어. 심의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따른 숙고를 권력자들, 다수자입니다. 다수의 유권자라는 표현이에요. 정확하게는. 이들에게 촉구한다, 실제로 원전에는 강요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에는 2번이나 걸쳐서 강요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맞는 말이죠. 시민불복종의 다수감에, 즉 다수자의 정의감에 전제합니다. 당연하지. 다수의 정의감에 전제하는 거야. 근거야. 근데 왜 소수자가 주체일 수가 없어? 소수자 주체일 수 있지. 대신 소수자가 체제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이어야 되고 대신 소수자가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해야 되니까 주체일 수 없어요? 안 돼요. 주체일 수 있어야. 그리고 실제로 제시문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건 작년 제시문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한 번만 살짝만 읽고 갈게요. 여기 생각해봐. 이 제시문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의 차이. 근데 이 제시문들을 선생님이 킬마에서 다 OX의 엑셀표로 녹여냈다. 하지만 킬마한 지가 좀 됐으니까 잠깐 이 제시문을 본다면 시민들의 기본적 자유가 침해될 때 시민 불복종으로 반대한다면 기본적 자유는 더 확고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왜? 선생님이 항상 이 그림 그리죠.
정의의 원칙하에 굴러가는 사회. 다 파랑파랑했으면 좋겠지만 일부 심각한 부정이 존재하는 법. 만약에 심의부정을 통해서 얘를 없앴다면 더 파랑파랑해진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 제도는 더 확고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의부정은 다수자가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동그라미. 심의부정은 다수의 정의감, 갖고 있는 정의로운 사회,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가능하구나. 그리고 여기 기억하시나요? 우리 엑셀표에서 했는데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는 뜻, 공유된 정의관이 존재하는 사회라는 걸 뜻합니다. 그럼 저거 어떻게 나올 수 있어? 공유된 정의관을 수립하기 위한 심의불복종은 정당하다. 안 되지. 공유된 정의관을 바탕으로 하고 공유된 정의관이 존재하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가능한 거야. 근데 공유된 정의관을 수립하기 위한 심의불복종이라는 건 성립 불가야. 제시문에서 따라온 거야. 뭔가를 달달달달 외워서가 아니라 얘는 공유된 정의관이 존재하는 사회인데 그래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인데 공유된 정의관이 없는 사회라면 심의불종 자체가 성립 불가야. 그러니 공유된 정의관을 수립하기 위한 심의불복종이라는 건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표현이야. 그러니 요렇게가 작년 수능 평가원 9월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오답문을 보여줄게요. 오답률 8위인데 절반을 틀리지 않았어요. 전국군대도 정답률이 60% 오니까 쉬운 거였던 거야. 근데 시험이 쉽지 않아? 그럼 혼자 볼 때 그냥 사라집니다, 내용이. 왜냐? 그냥 다 맞았으니까 나 맞았네? 나 안 해? 이러고 넘어가거든. 본인이 9월 맞았으니까 내가 오늘 비자유주의적 로이스가 비자유주의적 국가가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니까? 왜? 자기가 맞췄으니까 안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게 작년 수능 18번 오답률 2위를 가져갑니다. 무려 76%. 형광펜 치자. 형광펜 왼쪽이죠. 8페이지 1번에 기억 형광펜 쳐봐. 국가처벌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없다가 오른쪽 9페이지 그해 수능 5번 양심적 거부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애기가 6월을 진짜 미친 듯하게 파고 갔어. 9월을 왼쪽을. 그러면 이걸 딱 보자마자 이 9월의 제시문 그 내용 요거 국가처벌 이 기억 선지 자체가 떠올랐어야 돼. 그 정도까지 하고 가는 거야. 애기야 그냥 내리 꽂았잖아. 양심적 거부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심의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 될 수 없어요? 여기 될 수 있대잖아. 이거랑 뭐가 달라 도대체. 단어는 똑같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얘가 무엇을 의미한지를 봐야지. 양심적 거부에 대한 국가의 규제, 국가처벌이잖아. 그래 양심적 거부를 했는데 국가처벌을 하는데 그게 고문법이야. 아주 심각하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 심의불복종 대상 될 수 있지요. 애기들. 그리고 또 다른 색깔의 형광펜. 또 다른 색깔의 형광펜. 형광펜 아니어도 돼요. 볼펜으로 상관없어요. 색깔만 다르면 돼. 왼쪽에 리을입니다. 심의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감이 전제하므로 소수자가 주체일 수는 없다. X. 그치. 소수자가 주체일 수 있어. 근데 그게 의미하는 바를 워딩이 똑같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게 의미하는 바를 봐봐. 시민불복종의 주체일 수 있어. 왜 이 주체가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으로서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하여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X2, Z2를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킨다라면 소수자 주체일 수 있지. 그럼 이 소수자가 갖는 정의감은 다수의 정의감이어야 되겠지. 그러면 1번 소수자가 지닌 정의관은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없다가 안 되지. 여기야. 소수자가 시불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소수자가 다수의 정의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야. 이게 매칭되지 않잖아? 그럼 백날 공부를 하고 백날 구술을 모아봤자 안 됩니다. 생각해봐. 이 선지 나왔었을까? 아니? 수능장에서 새로 본 선지였던 거야. 근데 머리를 막 굴리면 답이 나왔대. 왜? 머리를 막 굴려보니까 선생님이 맨날 이 얘기했는데 심의불복종의 주체는 체제의 합법성 인정한 시민만 있으면 되는 건데 소수자 시민일 수 있었잖아. 그리고 파파 죽어라 파고 갔잖아. 9월 모의고사에서도 소수자가 시민불복종의 주체가 될 수 있었잖아.
그럼 그가 가진 정의감은 다수의 정의감이어야 되겠지. 이렇게 말이지. 이게 어디 생뚱맞은 원정 귀퉁에서 나온 걸까? 아니, 이게 논리성이야. 이게 논리성이기 때문에 애기들이 그 내용을 그냥 텍스트로 암기가 아니라 그게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고 가야 돼. 그럼 자 생각해봐. 작년 오답률 1위래. 아니 2위래. 무려 76%. 1번을 고른 친구가 21.6%. 그리고 5번을 고른 친구가 13.7%니까 얘네를 고른 아이들이 무려 34.35%를 넘어갑니다. 근데 애기야, 딱 한 문제만 보고 가도 이 두 가는 답이 아니었어. 써봐 100개, 200개, 무슨 사설 모의고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여기 선지 두 개가 여기 선지 두 개를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 6, 9월의 반영률은 그 어떤 시험보다 높습니다. 다만 달달 외우면 안 된다. 달달 외워서는 얘를 커버할 수 없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평가원의 출제 방식 나올 때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A와 A의 B가 다르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퉁쳐버리는 순간 틀리다니까. 그러니 기억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5번 답이 될 수 없죠. 자 이제 또 이것도 있어요. 나머지 볼게요. 4번이라고 골랐던 친구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32.7%? 근데 솔직히 내 새끼들은 이걸 고르면 안 돼. 왜? 심의부정의 대상은 밑줄거. 그냥 만약에 시험장에 나왔어. 시험장에 들어갔어. 심의부정의 대상 하는 순간 X2, Z2 쓰고 시작해. 그렇다면 내 새끼들은 이걸 고르면 안 돼. 너무 쉬운 선지거든. 애기야, 기본적 자유의 심각한 위반은 X2밖에 없는데 Z2 어디 갔어? 답 안 됩니다. 심의부정의 대상은 올해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심의부정의 대상이 X2인지 Z2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번 답이 되지 않습니다. 준법의 의무는 기본적 자유를 방어할 권리와 상충될 수 있지요. 부정의한 법도 지켜야 되는 의무. 하지만 부정이 아니라 자유를 지켜야 되는 기본적 자유를 방어할 권리 상충될 수 있어요. 이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3번을 고른 친구는 8.2%입니다. 3번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돼. 자, 2번을 고른 친구가 23.8%였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단어를 퉁친 거야. 응?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봐봐. 차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부정의와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법을 잘 쓰지 않아요. 왜냐면 더 깊이 들어가면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도 시불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자, 잘 봐봐. 이게 법이라고 해보자. 심의부복종의 대상이 어떤 법을 요 포스트잇 하나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법이야. 이게 A라는 법이야. 슉. 근데 자 이제 보자. 이건 법이야. 법. 진짜 법. 여기 써고 싶어. 이거에 꽂히면 너무 하고 싶어. 이거 법. 차등의 원칙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법이야. 법. 법. 알파법. 아니 여기 알파베타 있나? 그러면 법. 그냥 법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제 법이야. 그럼 자 생각해보자. 차등의 원칙은 정의의 원칙입니다. 이건 지켜야 하는 거야. 그럼 잡아. 얘는 차등의 원칙이야. 그럼 잡아. 얘는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부정이야. 달라. 차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부정의는 다른 거야. 그럼 자 생각해보자. 차등의 원칙은 지켜야 하는 것. 근데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부정의가 빨강이라고 쳐보자. 이 빨강이는 심의부정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 빨강이는 시불의 대상이 안 돼. 이건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부정의 개념상으로. 근데 만약에 어떤 법 하나가 차등의 원칙만 위반했어. 그럼 얘는 심의부정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게 차등의 원칙이 아니라 얘 X1, 그러니까 X2, Z2처럼 이거는 나의 손바닥은 X2야. 이건 뭐냐면 기본적 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부정이야. 그럼 자 보자. 이 법이 차등의 원칙만 위반했어. 그럼 얘는 심의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 법이 아주 심각하게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했어. 그럼 얘는 심의조정 대상 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논리상으로 가보자.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이 법이 심각하게 평등한 자유의 원칙까지 위반했다면 얘 시불 대상 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얘 때문이야? 아니지. 얘 때문이야. 논리상은 여기까지 갈 수 있어. 자, 그럼 생각해봐. 차등의 원칙을 근거한 법이야. 어떤 법이 복지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차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최소수에게 최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돈을 많이 주는 법이라고 해보자. 근데 만약에 그 법이 X2, Z2라면 시불 대상 될 수 있지. 이게 논리성이야. 지금까지 나온 표현이 아니야. 근데 이게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이라는 건 차등의 원칙을 지킨 법입니다. 차등의 원칙만 위반한 부정에는 또 부정한 법은 심의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치? 다른 것들 함께 이게 위반하면 심의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야. 결국은 그게 X2이냐 Z2이냐야. 그러니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인데 X2, Z2 써. 시불 대상 나오면 무조건 X2, Z2만 써. 이거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일지라도 심의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니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게 작년 수능. 역대 가장 어려웠다는 수능의 오답률 2위. 근데 생각해봐, 이게 1, 5번 제끼기만 해도 3번은 솔직히 공부를 안 한 거야, 이거는. 8% 정답률이야. 이거 선택지야. 3번은 제끼더라면 그래, 둘 중에 고민을 했다고 치자. 둘 중에 고민하면 얘는 아니잖아. 얘는 아니잖아. 다시 얘기하자면 내 새끼들이랑 얘는 고르면 안 돼. X2, Z2인데 Z2는 어디 갔어? 이렇게라도 역으로 가서도 답은 2번이야. 내가 왜 얘기하면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억지로 끼워 넣어. 정말 모든 머리를 막 굴려서라도 답을 맞춰와야 돼. 근데 날아들면 안 돼요. 선생님이 이때까지 계속해서 개념을 쌓는 거에 정말 중요하다. 개념 이해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이제 막판에는 이걸 잘 읽어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 그냥 이게 법이라고 한다면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 얘는 시불의 대상일 수 없어. 얘 혼자 이것만 했다면 시불의 대상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똑같이 3, 4번도 해볼게요. 2분 줄게요.
같이 해볼게요. 자, 홉스인 건 얘기 안 할게요. 애기야. 국민의 자유와 주권자의 절대 권력은 양립할 수 있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홉스 입장에서는 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 겁니다. 오히려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계약이 잘 유지됩니다. 미안. 선생님이 목소리가 한번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면 멈추질 않아. 소염제 먹었으니까 좀 괜찮아질 거예요. 좀 있으면. 자, 그러니 권력이 강할수록 좋은 거예요. 권력이 강할수록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계약이 잘 유지되니까 거기 안에서 국민이 자유를 얻는 거지. 그럼 얘는 오가 됩니다. 애기야, 자연 상태에서 생명과 자유를 빼앗길 수 있는 불의가 존재할 리가 없잖아. X입니다. 자연 상태는 정의도 불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정당함과 부당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X죠. 조금 속도감 높일게요. 이제 사회정의 해야 되니까. 주권자는 평화와 공동방위를 위해 국민의 힘과 수단을 이미 즉 규칙 없이 지멋대로 사용할 수 있어. 네 멋대로 사용할 수 있어. 주권자가. 그러라고 사회계약 맺어서 탄생시킨 존재야. 그러니 답은 4번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5번이라고 해서 틀린 친구들이 많았던, 아직도 불의를 몰랐던. 근데 이게 이 불의는 그 전에 수능이랑도 연결되는 거예요. 정의도 불의도 없어요. 자, 이제 잠깐 4번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4번에서 갑이 홉스, 을이 로크입니다. 원래는 제시문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지금은 올해 제시문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니까 우리 제시문 읽기는 이미 킬맛이 다 끝냈어요. 다시 한번 꼭 보세요. 자, 통치자가 사회계약을 위반하는 선 가능한가? 홉스 기준에서 불가능합니다. 왜요? 통치자는 사회계약의 주체가 아닙니다. 이건 그해 EBS가 다뤄졌던 내용이기도 했었어요. 사회계약의 주체가 아니고 인민들이 계약을 통해 탄생시킨 권력이야. 즉 인공적 인격이야. 그런 얘기야. 어떻게 자연적 인격이라는 말 쓸 수가 있어? 그냥 당연히 얘는 X죠. 근데 있잖아. 니은만 아니어도 자연적 인격을 고르는 건 솔직히 선생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야? 예의가 없는 거야. 생활과 윤리에 예의가 없어. 사회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자연적 인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 이건 니은만 제껴도 답이 디귿, 리을이랑 그 다음에 기역, 디귿밖에 없어. 물론 이건 있죠. 그럼 선생님 디귿은요? 국가가 부지하는 곳에서 각자의 소유권 부지하는 거. 네, 각자의 소유권 없죠. 왜?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권 없으니까. 그리고 로크입니다. 리을 너무 쉽지 않아? 국가의 통치자에게는 단지 신탁된 권력만 주어지는 거. 그래서 신탁된 권력을 철회할 수 있잖아. 적극적 저항을 한다면 얘네 둘을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았다고. 과연 이게 5답률 6위까지 갈만 그렇지도 않아. 근데 이게 디귿 선지입니다. 디귿 선지는 실제로 이게 처음 메인으로 등장한 선지인 건 맞는데 형광펜. 그의 유아음모의고사 제시문입니다. 소유도 지배도 그 다음 네 것과 내 것의 구별도 없다. 이게 네 거와 내 거의 구별도 없고 소유도 없대. 소유가 없는데 소유권이 어떻게 있어? 오른쪽 디귿 선지로 내려오죠. 디귿 형광펜. 즉 제시문이 이렇게 그냥 내리꽂히는 거야. 물론 이건 있어요. 애기들 입장에서는 본 기억이 없는데요?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오늘 맨 처음에 물어봤을 때 도덕적 자유했을 때 뭐지? 이게 한 달밖에 안 됐어. 도덕적 자유를 확보한다. 한 달밖에 안 됐어. 근데 애기들 머릿속에 사라졌잖아. 애기들은 제시문 잘 보지 않거든. 근데 내가 누누이 얘기하거든. 평가원이 오답률을 끌어올리는 첫 번째 방법. 제시문에서 내리꽂으면 된다. 아이들은 어차피 제시문 안 보니까. 근데 정정당당하다. 니네 왜 안 봤어? 내가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3, 4번을 했다면 5, 6번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2분 줄게요.
자, 어떡하지, 목소리? 미안해요, 애기들. 아, 선생님이 진짜로 관리를 하는데도 물리적으로 목소리를 많이 쓰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 자, 같이 보자. 갑이 루소고 을이 벤담입니다. 그럼 자, 생각해보자. 애기들, 이게 2016년이거든? 되게 오래전이에요. 살인을 저질러 계약을 위반한 자 공공의 적으로. 이때부터 계속 나오는 거야. 제시문에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 얘 인격이니? 도덕적 인격이니? 얘 시민이니? 공공의 적이니? 계속 나오는 거야. 루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벤담이죠. 우선 기본은 하자. 애기들, 루소 입장에서 얘는 맞지만 벤담 입장에서 맞지 않는다라는 건 루소는 사회계약의 입장에서 형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벤담은 공리주의의 입장으로만 바라보지 사회계약적 입장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계약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건 교정적 정에서 배울 때 루소, 베카리아, 그리고 오늘 했던 칸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X. 살인범에 대한 응당한 보복이 사형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공포이라고 하는데 아니 얘 공리주의야. 범죄 예방의 목적이야. 그러니 답이 될 수 없죠. 벤담을 겨냥한 선지죠. 살인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가 틀렸습니다. 벤담 입장에선 반드시가 틀렸어. 왜? 벤담 입장에서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라는 이 말은 얘는 사형을 안 처할 수도 있거든. 사형 조건부 존치론입니다. 사형의 효과가 크다면 인정. 하지만 사형의 효과가 적다면 인정하지 않는 거지. 조건부 존치론. 당연히 루소도 X입니다. 왜 루소는 X일까? 사형도 괜찮지만 5월 추방도 되거든. 이걸 퉁쳐서 국가로부터 분리라는 표현을 쓰죠. 살인을 저지른 자. 사형의 해악은 사형이 방지할 해악보다 사형의 해악은 사형이 방지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사형이 분명히 고통을 낳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당화되는 이유는 사형이 방지할 게 더 크니까 거기서 창출된 선이 더 크니까 정당화되는 거야. 그게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근데 루소는 공리주의적 입장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루소 입장에선. 그러니 얘는 X가 되죠. 그러니 답은 2번. 근데 얘가 봐봐. 오답률이 14위다? 얼마나 그 당시에 시험이 쉬웠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10년 전 수능이어서 정말 평가원들도 문제가 되게 쉬웠습니다. 근데 오답률이 16%야. 정답률이 90%지. 그럼 아이들의 머릿속에 남을까 안 남을까? 안 남아. 자기가 다시 이걸 기출문제를 풀고 야 수능 전이니까 6, 9월 풀고 가자 라고 해도 안 남아. 애기들 형광펜. 형벌은 악이다. 형광펜. 선생님 전 방금 전에 풀었는데도 안 남았어요. 이럴 수도 있어. 애기야. 형벌은 악이다라고 제시문에 보여준 그 표현이 그해 수능 리의 선지로 내려옵니다. 무엇? 그 자체로 선이다? 맞을 리가 없잖아. 형벌이 악인데. 그냥 내리꽂힌 거야. 근데 이 리을을 골랐던 친구들이 무려 40%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해 오답률 1위였습니다. 물론 오답률이 높지는 않아요. 근데 오답률 1위였어. 근데 리을 왜 고르는 건데? 아니 왼쪽에 쓰여있잖아. 제시문에 모든 형벌은 악이다. 그럼 그 내용을 알고 갔어야지.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악이야. 형벌은 그 자체로 고통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악이야 그 자체로. 따라서 얘는 X가 됩니다. 나머지 사형은 살인범을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는 것이다. 칸트 입장에서는 O, 벤담 입장에서는 X죠. 이거는 안 할게요. 너무 자주 했으니까. 형벌은 보복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건 칸트만 O하고 그 다음에 벤담이 X 할 내용이기 때문에 B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B, 즉 벤담 입장에선 범죄 예방이 목적이니까 얘는 X. 형벌의 부과는 공리성에 근거하여 결정돼야 된다? 벤담 입장에서 맞죠?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건 왼쪽에 제시문, 그해 수능이야. 그해 수능이 오른쪽이야. 근데 그렇게 내리꽂혔다고. 올해는 뭐가 나올지는 또 모르지. 하지만 정말 그냥 워딩 그대로가 꽂힌 경우만 가지고 온 케이스예요. 단어가 아니라 개념으로 꽂힌 건 어마어마하게 많아.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4페이지. 7번, 8번 별표. 왜요? 올해 9월 니부어 나왔잖아. 이거 니부어야.
그리고 애기들 기억날런지 모르겠지만 이번 9월 모의고사의 제시문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6월 6월에는 리버가 안 나왔지만 9월에 나왔잖아. 그냥 이거랑 똑같아. 2분 줄게요. 풀어보세요. 자, 같이 볼까요? 옳지 않은 겁니다. 애기들. 이게 2014 처음 생활이라는 과목이 시작됐을 때 9월 모의고사의 오답 2위였습니다. 리뷰어죠. 그냥 이건 올해 9월이랑 너무 중요해가지고 이건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게요. 9월이랑 얘랑 똑같아요, 내용이. 사회 요구와 개인의 양심 요청 사이에는 자 봐. 여간에서 화합하기 힘든 지속적 모순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자, 예를 들어봐. 개인은 살인하지 말라. 이게 요청이겠지. 근데 사회는 전쟁해서라도 정의를 실현해라 라는 게 요청이라면 전쟁은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전쟁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간에서 화합하기 힘든 지속적 모순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배타적이진 않아요. 기억해야 돼. 기억해. 두 번이나 선지로 나왔어. 얘는 다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 그 둘은 웬만해서 화합하기 힘들긴 하지만 화합 불가가 아니야. 이거 이번 9월에도 또 나왔어요. 그지? 그 다음 왜냐하면 사회는 정의를 동그라미 사회의 최고 도덕적 이상 정의 개인은요 이타성 최고의 도덕적 이상. 그래서 사회는 양심적인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승인을 받지 못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 선생님 맨날 이거 기억하라고. 갈퉁이 인정하지 않아도 갈퉁이 승인하지 않아도 정의 실현을 위해 전쟁 가능. 답을 고르는 건 이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왜? 옳지 않은 거니까 사회 부정의는 외적 강제력을 통해 타파되어야 한다? 그렇지, 강제력 필요해.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 선의지만 있다고 되지도 않고 강제력만 있다고 되지도 않아요.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거야. 그러니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이죠. 자, 개인의 양심적 통찰입니다. 개인이 양심적인 거. 개인은 도덕적이야. 하지만 사회는 비도덕적이지만 개인의 양심적 통찰이 사회 정의에 실현하는데 기여합니다. 기여하지. 선의지 강화되면 당연히 정의 실현에 기여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여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양심적 통찰로만 사회 정의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개인들 간의 관계는 윤리적이기보다 매우 정치적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
개인들이 양심적이더라도 사회가 항상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 근데 얘 너무 쉬웠죠.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 집단 속에서 약화되는 게 아니라 강화됩니다. 개인의 이기심이 커지고 집단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사회 부정의가 나타나죠. 근데 이게 그대로 그해 수능에 나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해 수능 오답률 1위를 가져갑니다. 왜 그랬을까? 형광펜 집어. 애기야, 1번 보기 형광펜. 사회 부정의는 외적 강제력을 통해 타파돼야 된다. 애기야, 얘 뭐로 이어지는 거야? 얘 1번이 뭐랑 똑같아? 지금 여기에 사회적 강제력을 통해서라도 사회 부정의 해결하세요. 1번이 그냥 내리꽂혔죠. 자, 이제 2번입니다. 애기야, 개인의 양심적 통찰은 사회정의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꼭 기억해. 개인의 양심적 통찰로만 사회정의가 실현되진 않아요. 하지만 개인의 양심적 통찰이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근데 이때가 오답률 48을 가져갔을 때 2번을 고른 친구들이 31%였습니다. 아니 9월에 이걸 봤어. 2달 후에 얘를 보는 거야. 그러면 니은은 골라야 되지 않아? 아니 도덕적 성찰이나 양심적 통찰이나 단어가 다르잖아요. 아니 이 정도는 통치기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이 정도도 안 되면 도대체 어떡하라고. 개인의 양심적 통찰이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다가 지금 얘 개인의 도덕적 성찰이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다랑 뭐가 다르냐고. 골랐어야지. 그리고 D역은 어렵지 않습니다. 강제력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계층 간의 갈등을 완화하세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리을 어디서 꽂혔어? 또다시 다른 색깔 형광펜. 지금 형광펜 2개 썼죠. 애기야 그냥 9월 모의고사가 내리 꽂혔어. 제일 마지막 문장. 사회는 양심적인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승인을 받지 못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제일 마지막 문장.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 문장이 이 리을 선지야. 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이 승인하지 않는 방법은 배제하세요. 자,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저 뒤로 가. 페이지 91페이지. 그리고 별표 쳐. 왜? 6년 만에 니부어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니부어 다시 하겠지만 여기 제시문만 볼게요.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집단의 이기심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인 설득 이외니까 도덕적 합리적 설득도 필요하다고. 그와 더불어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강제력을 의해서라도 불가피하게 병행돼야 된다가 다시 등장한 거야. 12년 만에. 근데 이 나오잖아? 6월에 지금 12년 전에 수능 선지였죠. 근데 애기들이 12년 전 문제까지 잘 안 보니까. 근데 12년 전 문제 선지였어요. 바로 얘. 근데 이거 이번 9월 모의고사 제시문에 그대로 내리꽂혔죠. 이거 다시 선지로 내려면 오답률 높을 겁니다. 이거 못 고르거든. 왜냐면 자기가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때 강제력은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본성상 선한 것은 선의지뿐이고 본성상 악한 것은 오직 악의지 때문입니다. 악의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정의 그 자체만으로는 정의보다 못한 어떤 것으로 전락하기 쉽다. 이건 선생님이 나중에 리뷰할 때 다시 할 거예요. 근데 이거 봐봐. 6, 9월을 쓰는 방식입니다. 평가원이 6, 9월을 이렇게까지 문제를 출제한다고. 자, 이제 진짜 본 올해의 6, 9월을 시작해 볼게요.